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따라잡기.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Heard on the Street, 월가의 투자 동향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산업 분석, 통찰력이 빛나는 그런 섹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패스트푸드 비즈니스가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팬데믹과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식음료 업계는 정말 팬데믹에 의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업종이죠. 그 중에서도 월스트리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패스트푸드 채널, 소위 이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도 하죠. QSR 업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레스토랑 업계에선 정말 암흑기와 같은 혹한기와 같은 그런 팬데믹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유독 생존력을 보이고 있고 더 사업이 번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면 작년 한 해만 올해로 얘기를 하네요. 2020년도에 보면은 적어도 약 10만 개의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미 레스토랑 협회에서 그 예측을 하는데요. 보통은 한 5만 개씩 문을 닫는데요. 이런 폐업 수치도 굉장히 기록적인데 10만 개라고 하면 딱 그 2배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레스토랑 업체들이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부동산 업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부동산들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 뻔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고용에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더더군다나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을 생각한다면 종전에 식음료 업계, 또 F&B 혹은 레스토랑 업계라고 얘기하죠. 담당하던 고용 창출력은 앞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변화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사용 패턴 자체가 변하고 있고 여기에 적응하는 업체들이 살아남고 혹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주저앉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일단 customer traffic is still down sharply across the industry. 전 업종마다 뭐 패스트푸드 체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에서 실제로 방문객의 숫자는 급감할 수밖에 없죠. 락다운 오더도 그렇고 또 하나는 work from home policies, 재택근무를 뜻하죠. 재택근무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졌겠습니까? 출근길에 먹을 것을 사가는 아침 혹은 이른 점심거리를 사가는 그런 수요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업체는 스타벅스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도 소개가 되겠지만 던킨 도너츠겠죠. 아침에 도넛하고 커피를 그랩한다 그러죠. 또한 스타벅스에서 여러 가지 아침 커피를 한 잔 들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풍경을 이제는 보기가 어렵고 당분간도 예전만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업종을 퀵 서비스 레스토랑 업계에 한정시켜서 보면 다 같은 레스토랑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형태에서 살펴보면 좀 영향이 좀 다르다고 해요. 보통 sit-down dining이라고 하죠. 앉아서 오래 식사를 즐기는 그런 형태의 레스토랑이 있고 또 하나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죠. 빨리 일어나야 되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빨리 먹고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로 보면 어차피 트래픽이 줄었다라고 하면 패스트푸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영향을 덜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드라이브 스루가 급격하게 빨리 보급되고 있다고 해요. 웬디스라고 하는 업체, 그 전통적인 샌드위치 햄버거 업체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그 드라이브 스루를 강화하고 있고 타코벨, 멕시코 음식이죠. 자그마치 작년보다 드라이브 스루로 3천만 개 이상의 오더를 더 처리했다 그래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디지털 오더 혹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소위 언택트 소비를 통해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확실히 앉아서 다이닝을 하는 전통적인 레스토랑에 대비해서 패스트푸드 체인이 지금 위기에서 좀 더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고
혹은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챌린지, 도전 요소도 있다라고 하죠. 예, 사실은 식음료 업계는 이 코스트를 매니지하는 것, 원가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이거는 사실은 이 원재료라는 것은 그 사업자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는 올해 보면 매출이 17.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월가의 기존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률, earnings per share라고 하죠. 이거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보다 약 2.5불이나 하회를 했고요. 이런 이유들을 보면 이 원재료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요. 치즈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재료의 가격들이 3.8%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여전히 그래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을 핸들을 잘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도전은 여전하다고 하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prices for certain popular items such as chicken wings are notoriously volatile. 이 치킨 윙, 이 원재료가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 등락이 심하다 그래요. 원가 관리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킨윙을 살 때마다 사실은 그 퀵 서비스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체인의 오퍼레이터는 속으로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이게 남는 장사냐 아니냐. 왜냐하면 원재료가 컨트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세일은 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마진의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도미노 피자 레스토랑이죠. 는 주가가 7%나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이런 식음료 업계 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많이 보여요. 근데 7%나 어떤 등락폭이 잡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많은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태프들. 또 하나는 또 매장에 오더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생 비용 이런 것들이 지출되면서도 마진에 대한 압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망은 좀 좋게 봅니다. Long term outlook is appetizing. 식음료 업계를 선언하다 보니 커버하다 보니까 이 쓰는 용어도 appetizing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표현을 하네요. 이게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 맥락에 맞게 재미있는 단어 입에 착착 담기는 그런 표현들을 잘 써요. 글을 잘 쓰는 거죠. 영어로. 당연하겠죠. The effects of the pandemic have left commercial landlords scrambling for tenants.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렇게 1년에 보통 5만 개 정도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데 10만 개나 닫게 됐어요. 그러니 그 상점에 음식점에 렌트를 주고 그 임대료 수입을 통해 가지고 살던 거리를 하던 이 물건지의 주인들, 부동산의 소유주들은 이제 테넌트 유치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할인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 패스트푸드 체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스타벅스나 치포틀 같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점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임차인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가 점점 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형성되면 원가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주변의 경쟁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대체품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경쟁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켓이 한번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형 퀵 서비스 레스토랑 업체들 이런 형태로 경쟁 구도가 단순화되고 한편으로는 시장의 지배력이 늘어나겠죠. 스탁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지만 long-term investors seem unpreferred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주식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롱텀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저 자신도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데요. PE들이라고 하죠. 프라이빗 에쿼티. 예. 보통 프라이빗 에쿼티는 경영권을 인수해서 아주 짧게는 3년 혹은 좀 길게는 7년 내에 경영 개선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는 차입을 많이 하죠.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성장 자금을 쓰면서 또 높은 기업 가치를 내며 그 레버리지 효과로 기업 가치를 띄우고 투입 대비 더 높은 회수율을 갖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보통 바이아웃 전략이라고 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비하면 당연히 더 롱텀으로 보겠죠. 예, 이 롱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와 같은 전통적인 퀵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들을 막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점점 이 퀵서비스 레스토랑 바이아웃 그 M&A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프리미엄이 막 형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 코로나로 인해서 경쟁력이 없는, 코로나 국면에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대체제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시장이 대형 퀵서비스 레스토랑 업체들로 재편될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사실은 전망을 좀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언급된 여러 회사들의 향후의 동향, 주가 동향도 좋고, 혹은 또 앞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제2의 그 지금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또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